네, 이산가족 못지않게 남북관계의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인데요. 지금 벌써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속은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개성공단 기업협회 김서진 베드로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에 다녀오셨잖아요. 개성공단 이 재가동을 직접 설명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네. 특히 미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봤을 때는 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쪽에서 주선을 해줘서 네. 만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네. 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미의회, 네. 그리고 싱크탱크의 전문가 그룹, 네. 그리고 미국 언론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만났고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인식의 갭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네.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는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네. 그 방법론이라든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이 엄청난 갭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네. 그걸 좁히는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컨대 개성공단 자체를 잘 몰라요. 미국은. 그래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불과 남쪽 군사 분계선에서 개성공단을 가는데 네. 사실 시간으로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네. 위치해 있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달러 박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의 가치라든가 실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림으로써 나름의 인식의 갭을 좁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국제사회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뭐 핵개발이나 뭐 군사적 비용이나 이런 걸로 쓰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컨대 해수로는 한 1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네. 대략 6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걸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5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 분포를 이렇게 좀 보면은 네. 임금의 15%를 기업이 또 15%를 내서 사회보험료 토탈 30%가 개성시 인민위원회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의료보험, 네. 고용보험, 뭐 상해보험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애국에서 그 생필품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생필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네. 일부는 북한 돈으로 환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현금 핵개발에 전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인식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2차 방미단 추진도 검토하고 계시죠? 예, 여건과 계기만 마련된다면 네. 자주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네. 진직에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민간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민간인들이 직접 가서 설명하는 거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청을 했고 네. 많이 공감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을 했습니다. 당초 뭐 이달 20일이면 어제였죠. 어제 가는 방향이 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성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방북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금년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가까스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북측이 수용하지 않으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고요. 네.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한반도로 둘러싼 정상외교가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6월 말 지나면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개성공단 이 기업인들의 상황도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3년이 넘게 멈춰 있는데 좀 기업인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네. 겪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버티는 힘조차도 좀 거의 다 소진된 네. 이런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남는 희망은 이 경영난을 타개하는 유일한 통로는 빨리 개성공단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네. 개성공단 재개만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그 희망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마지막 질문으로 이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화합하는 상징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하고 또 개성공단이 갖는 좀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른 것은 몰라도 개성공단은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화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네. 얼마나 휴전선을 놓고 긴장과 대치가 심했습니까? 그렇죠. 적대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화해적, 협력적 관계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개성공단의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 동안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을 안 하겠다 또는 내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하는 것보다 전쟁할 생각을 없게 하는 거, 네. 전쟁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전쟁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게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공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화적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는 네. 200여 개 우리 남측 기업과 북한 근로자 5만 5천 명, 4인 가족으로 얘기하면 20만 명이 넘는 가족의 삶의 터전인 민생공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영세 중소기업들에 입주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리고 뭐 거창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네. R&D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촉진제다. 네. 비핵화의 결과로서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먼저 추진할 수 있었죠, 있는 원동력이다. 시기적으로. 예, 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어서 오세요. 개성공단 기업협회 김서진 베드로 상무 만나봤습니다. 사모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